똥고기 싼 똥은 어쨌건 치웠으니까 물론 앞으로 좀 시끄럽긴 할 거예요. 계속 국민의힘 애들은 어쨌건 김현지 비서관을 붙들고 물고 늘어질 거고 뭐 당분간은 조금 시끄럽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똥은 치워놓은 상태니까 이건 뭐 앞으로 잘 수습을 해가면 될 문제인데 지금 한 달 동안 똥을 싸질러 놓고 한 달은 아니죠. 일주일 동안 똥을 싸질러 놓고 지금 안 치우고 있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장경태 똥은 누가 치우냐고 도대체. 내가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이게 지금 일주일을 끌 문제예요? 아니 윤리감찰단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떤 결론이 나오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에서. 그 완전히 난파선 상태야 지금. 아니 일주일 동안 이걸 방치를 해가지고 점점 일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장경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청래가 문제인 거야. 아니 당대표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진짜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장경태가 떳떳해, 무죄야, 결백해. 아 그럼 윤리감찰단에서 문제 없으니까 우리 다 들이받고 싸웁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 그럼 출당을 시키든지. 아니 이도 저도 안 하고 똥 싸고 뭉개고 있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일을 키우고 있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응? 피해자가 곧 나온다. 피해자가 여성인데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버리면 이거 이때부터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왔어요. 예, 저는 좀 더 빌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장경태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지금 뚜껑이 열린 거야. 아니 본인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어쨌건 성범죄 피해자가 신분이 노출되는 건 제가 있기로는 20대나 30대 초반 여성쯤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여성이고 앞길이 구말리고 지금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 신분이 노출되는 건 본인한테 치명적인 데미지가 될 수 있어. 아니 그 강미정 대변인 사건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강미정 완전 왕따가 돼버렸잖아. 조국혁신당에서. 그 지금 정치판에도 본인이 지금 그 뭐죠? 과거에 이제 전 남편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공익제보자가 돼가지고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지금 정치판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게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장경태가 무고로 고소를 했으니 무고가 돼버리면 뭐 본인 인생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니까 피해자도 이판사판이 된 거죠.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불을.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피해자가 나온다. 얘가 이준석 의원실 또 비서관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 지켜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조선일보 TV조선이 붙었다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나올 판인데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손절을 해도 장경태 건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손절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결국 같이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TV조선에 결국은 피해자가 나왔어요. 좀 영상이 좀 긴데 8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TV조선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8분짜리 영상을 일단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누차 경고를 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무슨 소설을 쓴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내가 정청래가 미워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저희 TV조선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린 이후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그런 논란까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피해 당사자가 어렵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터뷰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어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떠올리기가 참 힘드시긴 할 텐데 1년 전 장경태 의원과의 술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시청자들께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되게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달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이 동석했던 여성 동료들에게 정황을 확인받으셨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제가 전 남친이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었고 제가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지금 당시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은 자꾸 영상을 저희 TV조선 보고 제출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내보냈던 영상을 보면 아니 왜 거기에 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장 의원은 악의적 편집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 음성 맞습니까? 저는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영상에는 TV조선에서는 아니 왜 거기에 라까지만 나왔는데 들어보면은 아니 왜 거기에 뿐만 아니라 뒤에 안 돼요라는 말까지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네, 반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건이 있은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하셔서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장경태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언급해서 지금 드린 질문인데요. 왜 지금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자리에 있던 선임 비서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요. 근데 그 선임 비서관이 작년에 장경태 의원 사건도 본인의 성폭력도 모두 제가 술에 취해서 마치 제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선임 비서관님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사건 이후에 장 의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동석했던 남성 비서관 이 명시적으로 협박 같은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선임 비서관이 장경태 의원의 뜻이라며 제 보도를 무마시키려고 하였거든요. 사건화 시키지 말자고. 네, 그렇게 그 당시는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장 의원은요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 사건의 본질이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남자친구분으로부터 뭐 감금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당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제가 다음날 숙취로 출근을 못했는데 그 상황을 그 장경태 의원님이 어떻게 그거를 파악을 하고 이거를 마치 감금이나 폭행을 당해 못 나온 것처럼 주장을 하시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왜 장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의원님이 저를 추행하는 것을 남자친구가 보고 이제 화를 내면서 고소를 하라고 계속 주장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무마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화를 낸 사실 자체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저를 위해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하신다는 분이 왜 1년 전에는 고소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지금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다음에요, 피해자분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장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사위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끌어당겨서 짚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 피해자 심경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이건 정말 참담했고요. 저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높은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것도 여성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차 가해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의원들에게 낙인을 찍힌 상태로 제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의원은 지금 무고로 맞고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고 보고요. 장경태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목격자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동료 비서관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에 좀 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지금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SNS에 발언을 좀 유리한 대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신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압력을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상황이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함께 일단 보셨어요.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제가 한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여자를 뭐 비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여성이 이제 술이 취하고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 아무데나 막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 술 취한 여성이 있어. 네? 막 인사불성이야. 그럼 가서 막 만져도 돼요? 뭐 허벅지도 만지고 뭐 등도 만지고 막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리고 개혁신당이면 이준석 의원 보좌관실에 있으면은 그냥 막 만져도 되는 거예요? 이찍들은 우리가 가서 막 만져도 되는 거야? 남자들이? 이찍 남자들이 일찍 남자들이 이찍 여자랑 막 만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따위 소리들을 하세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아니 중요한 거는 장경태가 만졌냐 안 만졌냐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안 만졌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아니 편들 걸 편들으라고. 응? 이게 진영 논리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장경태가 안 만졌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만졌으니까 문제가 지금 커진 거잖아. 그리고 아니 저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경태가 무고로 고소를 했는데 아니 본인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TV조선에 나온 게 우리가 보기엔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본인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무고로 쇠고랑을 차든지 무고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징역형이에요.
푸르니르님 주로 친하면 때려요. 등판을 찰싹. 예? 아니 본인이 무고죄도 지금 고소를 당했어. 그럼 본인도 2판 4판인 거잖아요. 아니 쉴드를 칠 걸 쳐야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게 정청래가 지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가 이거 명확하게 선을 안 걷기 때문에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 그 정청래 지지층들이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아 정청래는 죄가 없다, 저 죽일년이다, 이런 식의 선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튜버들,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몇몇 유튜버들이 장경태를 감싸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예. 특히 언론사를 자처하는 이런 매체에서까지 저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장경태를 실드치기 위해서 뭐 여성이 먼저 뭐 어깨에다 손을 얹었다느니 일종의 이제 꽃뱀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유형의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결집이 돼버렸어. 장경태는 무죄다, 이걸로 결집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아 장경태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은, 예.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눈치 싹 보고 장경태를 다 감싸는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층들이 지금 다 결집이 돼 있어. 그래서 본인들이 하면 안 되는 말들을 SNS니 인터넷 커뮤니티니 유튜브 채널이니 이런 데다가 마구 싸질르고 있어요.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부정을 못해.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윤리감찰단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제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진실은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거고 당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장경태 출당을 결정을 해요. 윤리감찰단에서 출당을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지지층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경태가 좋아하는, 정청래가 좋아하는 딴지 게시판에서 정청래 이럴 줄 몰랐다, 정청래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장경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장경태가 지금 무죄인데 정청래가 이럴 줄 몰랐다, 이거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발칵 뒤집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거는 법정에서 진실은 다투고 장경태 의원이 탈당해서 장경태가 먼저 탈당을 했으면 되는 거야. 김남국처럼 원래 대통령실에서는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엄중 경고를 하고 사퇴는 김남국이 한 거예요. 자, 대통령에게 당에게 부담을 안 주려면은 장경태가 알았다,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법정에서 내가 반드시 나의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 그러고 탈당을 해서 빠져나갔으면은 민주당에서 이게 논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엉뚱한 짓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일주일 동안 다 장경태는 지금 죄가 없다, 장경태는 무죄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개소리를 해놨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 결정을 해버려. 출당 결정이죠. 지금 탈당도 결정을 못해요 이제. 왜? 장경태는 무죄라고 그러고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상황이 돼버렸어. 근데 이 상황에서 탈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경태 본인이 유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윤리감찰단에서 출당 조치를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딴지 게시판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청래 욕을 할 텐데 이게 감당이 됩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무적 판단 능력이 정청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윤리감찰단에서 다른 결론이죠. 지금에 와가지고 야 죄가 없어, 장경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겠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징계를 하겠다 하고 징계를 하지 않겠다 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장경태랑 한 배를 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같이 침몰한다고. 죽으려면 장경태만 죽으면 되지. 여기에 민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민주당까지 같이
친모라고 대통령까지 같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저 여성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건 상수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그냥 아몰랑 해버리고. 저는 정청래가 장경태하고 이제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요. 이러면은 이거 당대표 사퇴까지 가야 돼요. 윤리감찰단에서 만약에 장경태 이거 무죄다, 그래 징계 안 하겠다 이러면은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정청래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장경태가 정청래에게 얼마나 소중하길래 같이 죽으려고 그래.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소중해? 장경태와 의리를 지키는 문제가 민주당을 지키고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동석자들이 경찰 조사에 오늘 출석을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다. 그럼 이거를 무고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저도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심각해진 장경태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일을 더 크게 만든 거야. 무고로 고발을 하면서 일을 더 크게 만든 게 뭐냐면은, 자, 무고 폭행 혐의로 피해자 전 남자친구를 고소를 했는데, 장경태 목덜미 잡은 요 손이요, 이게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가 이상했냐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목덜미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는 촬영을 어떻게 한 거지? 저도 그게 좀 이상했어. 그래서 CCTV가 나온 건가? 근데 CCTV가 나왔으면은, 이게 CCTV 카메라라면은 다른 장면도 찍혀 있었을 텐데, 자, 남자친구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덜미는 도대체 누가 잡은 거냐? 남자친구가 잡았다면 목덜미를 잡으면서 셀카를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상황에? 전직이 아니라 현직 의원 목덜미를 잡고 있는데 그거를 목덜미를 잡으면서 카메라를 찍는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 목덜미를 잡은 게 남자친구가 아니고 장경태를 술자리에 부른 비서관, 이준석 의원실 비서관이 장경태의 목덜미를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손을 댄 적이 없다라는 거야. 응? 장경태한테 손을 댄 적이 없다, 본인은. 이 목덜미에 손 잡은 거는 보좌관인 거예요, 보좌관. 비서관이 목덜미를 잡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장경태는 그날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덜미를 잡았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몰라가지고 당연히 남자친구가 자기를 목덜미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경태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게 이제 김건희, 예전에 김건희 목덜미 영상 기억나시죠? 예? 기자가 붙으니까 김건희를 가리기 위해서 김건희 수행비서가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비서관이, 제가 휴대폰으로 남자친구가 장경태를 찍으니까 안 찍히게 만들려고 목덜미를 잡고 돌린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목덜미 영상하고 유사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영상을 찍은 건 피해자의 남자친구고, 목덜미를 잡은 건 장경태를 불렀던 이준석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장경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필름이 끊긴 거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손도 안 댄 사람을 폭행죄로 지금 고소를 한 거지. 그러면 영무고가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성추행은 성추행건에 대해서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무혐의가 나오더라도요, 성추행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폭행으로 무고를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폭행하지 않았는데 이걸 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역무고죄가 성립이 돼버리면,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부터야. 그럼 징역형이면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의원직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이 돼요. 푸른이르님, 그놈의 손이 문제네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이 돼. 장경태 정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지가 무고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정치 인생이 끝나버린 거야. 이건 당연히 증거가 나오겠지. 카메라만 봐도 알지. 카메라 각도만 봐도 아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찍었다라는 게. 그래서 장경태는 어차피 정치 인생이 끝난 거야. 이게 무고죄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지금. 아니 찍지를 않았는데, 저 목덜미를 잡지를 않았는데 이걸 폭행으로 지금 고소를 해버렸으니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다. 그래서 법정에서 다퉈보겠다. 그랬으면 될 일 아니야. 근데 본인이 전혀 기억을 못하면서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성추행 없었다고. 아니 기억을 못하는데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지금. 그래서 장경태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 영무고만으로도 정청래는 끝난 거예요. 장경태는. 그럼 이제 정청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이거 보세요. 계속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가시죠. 성추행 피해자는 장경태 의원을 1년이 지나서야 고소하게 된 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당시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장 의원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남성 비서관에게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을 시사하는 듯한 이 비서관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비서관 3명이 있는 술자리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부른 건 남성 비서관 A씨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가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항의하며 소동을 벌인 뒤 A씨는 동석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장경태 의원과의 메신저 대화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장 의원이 피해자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며 이놈 맞아라고 A씨에게 묻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내 저놈 잡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해당 대화방에서 동석자들에게 장 의원을 경태형으로 칭하며 친분을 드러냈고 남자친구 휴가 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주겠대요란 언급도 합니다. 한 동석자가 왜냐고 묻자 무단결근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장 의원은 동대문 을지역 국회의원입니다. A씨는 또 뭔가를 하면 구의회가 다수당이라 자르면 되니까 더 험한 짓 하면 혼쭐을 내겠다고란 표현도 썼습니다. 직간접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한 피해자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고소를 제가 하자고 했을 때 안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그 친구도 저를 많이 걱정을 했고. TV조선은 A씨가 대화방에서 밝힌 내용이 실제 장 의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협박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카카오톡 내용이 확보가 돼가지고 저것도 이제 경찰에 제출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위계에 의한 협박죄까지 지금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자 여기다가 경찰 장경태 추행 의혹 2차 가해도 수사 고발장 접수. 뭐 시민단체가 뭐 고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경태 성추행 2차 가해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그 아무 말이나 싸질르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근절하겠다고 범정부 기구까지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가짜 사진 공유하고 2차 가해하고 이거 완전 노다지예요. 제가 볼 때는 저 여성은 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될 것 같아. 엄청난 수익 사업이 돼버렸어. 지금 2차 가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이 두당 100만 원씩만 제가 볼 때는 그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인터넷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 2차 가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 두당 100만 원씩만 피해 보상을 받아도 야 집 사겠다 집 사겠어 지금. 이거 어떡할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금 죄다 걸리게 생겼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짜 사진 공유한 거 이거 그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 그리고 그 뭐야 노영희 변호사는 아예 그걸 걸어놓고 방송까지 했잖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한 채널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얻어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거 가짜뉴스 근절법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소해버리면은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형사처벌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사까지 붙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징벌적 100만원은 과거에 이 정도면 이제 100만원 받았지. 지금 이거 10배는 나올 거예요 최소한. 100만원 낼게 이제 1000만원 되는 거야.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글 하나 잘못 쓰고 지금 1000만원 배상해야 되는 상황 벌어져요 지금. 큰일들 나. 야 딴지 게시판에 있는 애들 빨리 다 지워 임마. 이거 똥오줌 못 가리고 애들이 그러니까 040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이만 처먹었지 세상 물정을 도대체 몰라. 이 문조털레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어.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도 그 가짜 사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제 방송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응? 제가 그런 거 다 막아주잖아.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데 돈 보내지 마라. 그 가짜뉴스 공유하지 마라. 저 최한욱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진짜 큰 절을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 다 살려드리는 거야.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은 우리 시청자들도 그 딴지 애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SNS에다가 또 2차 가해하고 이거 꽃뱀이다. 저 여자가 이상하다. 여자가 손 올렸다. 여자가 먼저 꼬리 쳤네. 이런 거 열심히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당 1000만원씩 그냥 다 두들겨 맞는 거야. 네? 제가 여기 우리 차력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두당 1000만원씩 제가 벌어드린 거예요. 두당 1000만원씩. 진짜 나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제가 눈치 안 보고 저야 이거 욕 얻어먹잖아요. 장경태 까가지고 제가 욕 얻어먹고 너는 이찍이냐 별별 소리 다 듣잖아. 제가 너는 리박스쿨이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할 말을 하잖아.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 분들도 제 방송 그 도둑 시청만 하지 말고 방송을 열심히 들었으면은 이게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으면은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한 방에 훅 간다니까. 그 슈퍼챗 그 푼돈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씩 손해배상하고 그 뭐하러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합니까? 슈퍼챗 몇십만 원 받으려고 말 같지도 않은 방송했다가 나중에 가서 감당도 못하고.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금 법사위 난장판 났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어요. 장경태 기억도 못하는 놈이. 저 여성들 제가 오늘 그걸 준비를 못했나 영상을? 그건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여성들 카톡 주고받은 걸 보니까 뭐 등도 쓰다듬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다 떠나서 이건 증인이 있어. 증인. 게다가 증거까지 있어요. 이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재판을. 성범죄가 규명하기가 어려운 게 은밀한 곳에서 남녀 둘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명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다 그 피해자 여성 편이야. 그리고 그나마 장경태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준석 의원 남자 비서관, 얘는 이미 성폭력으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즉 증언의
가치가 없어진 상황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나머지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장경태가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게다가 그 왼손이 이상한 곳으로 가는 그 영상까지 있어.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증인이 2명이나 있어. 왼손이 필링 끊겨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상이 하나 나왔어. 게다가 손도 댄 적이 없는데 폭행을 했다고 무고를 했어.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가냐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긴다는 거야?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진짜 결백하더라도, 장경태가 진짜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재판 이기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어제죠. 어제 오늘 아주 난장판이 났어요. 이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TV조선 출신,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도 없다는데, 쫓겨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보입니다. 왜 처음 영상 보도엔 왜 모자이크 했습니까? 그 영상은 어깨 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본 보도를 못합니까? 제가 저희 변호인단에서 TV조선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라, 원본 영상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원본 영상 제출하지 못합니까? TV조선은 수사기관에 제출도 못합니까?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TV조선에서 쫓겨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법사위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허위 조작 발언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저희 변호인단 총회에서 TV조선 측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전체 영상 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TV조선은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거 허위 보고 허위 반대 조작이잖아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고소해 드릴게요. 허위니까 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고, 저렇게 신동욱 의원이 저렇게 허위 조작 발언이나 하니까 그런 출신이다라는 오명이나 쓰고 사는 겁니다. 신동욱 앵커 어땠습니까? 앵커 시절에 정치의 품격 이런 앵커 브리핑 한 적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낙후돼 있다 후지다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이 언론인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 조작질이나고. 그래서 저는 신동욱 의원이 자신 있으시면 나가서 하시고, 나가서 할 자신 없으시면 여기서도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조치, 그리고 행안위에서 이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긴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네, 참 판을 본인이 이제 점점 더 키우고 있죠. 민주당 전체, 법사위 전체를 지금 끌어들였어요. 지살자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서영교 의원이 장경태를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채팅창에 글도 써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지금 최소한 중립기열에도 봐가 완전히 얘기가 다르고 장경태에게 불리한 증거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TV조선이,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패싸움을 만들고 있는 거야. 장경태는 이게 TV조선이 보도한 거니까 무조건 허위 가짜다. 아니 그러면은 TV조선 보도가 허위 가짜라는
입증 증거를 내놓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모자이크 처리한 거. 그 여성이 어깨에다 손을 얹는 거. 그거 외에는 그게 무슨 또 조작이 돼. 모자이크 처리한 게.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이나 아니면 TV조선의 보도가 조작됐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필름이 끊겨서 누가 폭행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소리만 지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애들은 지금 너무 좋지. 지금 너무 신난 거예요. 막 장경태가 저렇게 싸워주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막 쫄 것 같아요? 쫄아가지고 야, 네, 그만해야지 이럴 것 같습니까? 이거 가지고 판을 키우려고 하는데 장경태하고 민주당 쪽에서 판을 더 키워주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너무 신나는 거야. 지금 국회에서 계속 자극을 하겠죠, 민주당을. 그럼 빨리 손절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 싫은 거 안 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민주진보 유튜버들 민주진보 진영에서 진영 논리로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이 진짜 민주당을 위한 일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장경태 편 들어주면 그게 민주당을 위하는 겁니까? 아, 민주당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남국 비서관은 왜 비난을 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사청탁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왜 못해? 술 취한 여자 허벅지에다가 손도 대는데 인사청탁한 게 뭐 그리 큰 죄예요? 김남국은 왜 욕을 해? 문진석은 왜 까? 제가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응? 문빠 채널, 문빠 유튜버들이 어떤 덴가. 골 때린 게 뭐냐면은 이 문빠 유튜버들이 장경태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옹호를 하고 있어요. 니네 2차 가해로 다 훅 가는 거야 이제. 유튜브 해가지고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니들 김어준이 똘마니 짓 하다가 지금까지 번 거보다 더 집 날라가 이제. 그런데 아니 장경태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싸고 돌면서 김남국하고 문진석은 공격을 하더라고. 아니 니들 논리대로 얘기를 하자면, 진영 논리가 맞는 거면 김남국도 감싸고, 김남국은 게다가 찐명 아닙니까? 무조건 감싸야지. 문진석도 감싸고 친명이니까 장경태도 감싸고 다 감싸면 제가 다 오히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들이, 제가 어제 이제 방송 쉬고 오늘까지 이렇게 쭉 유튜브를 봤는데 보니까 김남국은 아주 죽일 놈. 김남국은 죽일 놈이에요. 그리고 장경태는 민족의 영웅이야.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새끼들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시면 알아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 거야. 뭡니까? 김남국 까고 장경태 편 드는 놈. 얘네들이 문빠 채널이에요. 문조털 채널이 얘네들이야. 명팔이 하면서 친명인 척 하면서 결국은 조국, 정청래, 문재인 빨아주는 놈들이 요 새끼들이에요, 요 새끼들. 장경태는 비호하고 김남국은 까는 새끼들. 그 채널은 다 명팔이 채널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아, 우리 편은 무조건 보호할 거면은 김남국도 보호하고 장경태도 보호해야지. 예, 미카기무라님, 사적인 일로 법사위에서 저래도 됩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그리고 그때 국민들은 윤건희 탄핵으로 거리에서 고생하던 거 다 잊어버렸네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약 팔지 말아요. 결국은 다 이재명 대통령 힘들게 만드는 놈들인 거야, 명팔이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이제 장경태 비호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차단하라고 막 지금 아우성인데 차단 안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게 놔두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얘네들은 이제 금융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들이 붙어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붙냐면은 이거는 진짜 물방 고기반이거든.
수임 규모가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변호사비를 받지 않아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 받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다 수집을 하는 거야. 막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SNS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들이 잡은 만큼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먹어요. 한 15% 정도 먹을 거야 아마. 15%에서 30%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70만 원 가져가고 변호사가 3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럼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이 굳이 뭐 고소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변호사들이 알아서 싹 해줘요. 이런 거는 이 정도 사건이면은 제가 볼 때는 대형 로펌이 붙어요. 이건 수십억대 소송이 될 수 있거든. 수십억대.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있을 거야 아마. 진짜 저 여성은 뭐 그럴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거 지금 팔자 고쳐 물반 고기반이야. 그냥 SNS 들어가 봐요. 그냥 낚싯대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의 이런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니까. 내가 그렇게 경고를 해도 왜 못 알아들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같이 훅 가는 거예요. 돈 많아? 한 1,000만 원씩 내면은 그때 가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철딱서니 없이들 그러고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지금 차단 안 합니다. 여기다 일부러 그냥 싹 놔둘 거예요. 열심히들 써. 열심히 쓰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요.